안녕하세요. 운세롬 교육연구소 중등논술 담당 누리쌤입니다. 생애 첫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중2를 위한 10분 팁, 중간고사 고득점 완성 전략 알려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고득점 전략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천재인가요? 천재라면 당장 이 영상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끝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천재가 아닌 저와 여러분 같은 범죄에게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승패는 힘에 달린 게 아닌 거거든요. 수양제가 고구려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전력을 몰고 쳐들어왔을 때 승리 비결은 힘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천재가 아닌 우리에게도 시험 필승의 비결은 힘, IQ가 아닌 전략입니다. 범죄들에게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복입니다. 444번 반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444 반복. 4번 보고 4번 생각하고 4번 암기하는 444 반복 전략이에요. 무조건 4번 보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4번을 봐야 합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본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4주를 시험 공부 기간으로 삼으세요. 첫 번째 주,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공부해야 할까요? 당연히 교과서입니다. 참고서나 문제집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는 줄글, 곧 맥락이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내용을 이해해야 서술형에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암기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암기는 생각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첫 주는 교과서를 읽으면서 공부합니다. 단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 읽기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인데 세계사 교과서인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필기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 교과서 읽기는 선생님 필기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제에 맞는 핵심 키워드나 키 문장을 찾아서 표기하면서 읽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도시 문명, 문명에 출연해서 도시 문명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시 문명을 이룬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이고 도시 문명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찾아가면서 표시하는 겁니다.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표시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정착 생활이 도시 문명의 중요한 도시 문명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였죠. 정착 생활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농경 기술의 발달 쭉 읽어가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분제 차이, 그 다음에 사주의 4번의 문자. 이렇게 저라면 이 부분 읽어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선생님과 필기했던 내용들과 약간 겹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죠. 네. 자, 이렇게 첫 주는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면서 교과서를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교과서 읽기가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참고서를 읽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참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제에 맞게 핵심 키워드 문구를 개조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 보이시죠? 번호 매겨진 거. 사실 교과서에서 핵심 키워드를 잘 찾아낼 수 있으면 굳이 참고서를 사서 볼 필요가 없어요. 참고서화 시킨 교과서를 한 번 더 보면 되니까요. 다만 핵심 키워드를 찾아낼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꼭 참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엉뚱한데 번호 매겨놓은 건 아닌지 확인을 해가면서 핵심을 찾는 실력을 향상시키시길 바라요. 이렇게 참고서 읽기까지 마쳤으면 다음은 문제집 풀기입니다. 문제집을 푸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집 풀이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교과서 읽고 참고서 읽었지만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뭔지 가려내기 위해서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 풀기에서 중요한 것은 맞았나 틀렸나가 아니에요. 아는가 모르는가입니다. 문제를 맞췄어도 설명할 수 없다면 모르는 거예요.
보기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왜 맞았는지 설명할 수 없으면 그 문제는 모르는 거니까 해설지를 보며 공부하거나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집 풀이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2주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학습 목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 대명사를 이해한다인데 학습 목표는 토부정사를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개념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해요. 특히 분명히 외운 것 같은데 서술형을 못 푸는 건 개념 이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다형 문제는 그럭저럭 맞춰도 서술형은 개념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주를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세요. 매주 시작할 때 그 주의 공부 플랜을 짜는 거예요. 교과서를 이번 주에 다 보려면 매일 무슨 과목을 몇 페이지씩 공부해야 하는가 계획하는 거죠. 시험 범위 안 나왔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중간고사는 처음부터 보는 거니까 지금까지 수업한 범위 내에서 플랜을 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전략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세부 전략을 짜야 성공 확률이 높아요. 매일 공부해야 할 정확한 목표가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어영부영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플래너를 들고 매일매일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4주를 보내면 생애 첫 중간고사를 끝내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상에 붙여 놓으면 좋은 글귀 하나 봅시다. 폴 제이 마이어가 쓴 글인데요. 이 사람은 그 보험 업계에서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CEO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성공에 대한 글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나온 글귀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90%는 정말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의 반대는 포기입니다. 한 주를 계획대로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는 포기하는 것보다 언제나 좋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분 되었나요? 더 넘었나요? 네, 시간 좀 오버한 것 같은데 그만큼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중간고사 처음 보는 중2들 화이팅이에요. 그럼 안녕.